현주엽 아저씨 사고 쳤어? 먹방 찍느라 농구부 훈련 불참? 감독인데? 자, 일단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승엽 기자의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고요. 휘문고 시절 1년 선배 서장훈과 함께 모든 대회를 휩쓸던 초고격급 선수, 고려대 농구부의 전설, 2002 부산 아시안게임 남자농구 금메달의 주역, 수많은 수식어를 양산했던 매직 히포. 그 나르는 하마가 별명이었는데 영어로는 원래 플라이 히포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매직 히포가 되더라고. 그러나 현 감독이 농구부를 맡은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현 감독은 부임 후 방송 출연 등 이유로 훈련이나 연습 경기에 자주 불참했다는 의혹을 받고 휘문중 농구부에서 선수로 활동 중인 두 아들이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전국대회를 여러 차례 이끈 비휘문 출신 휘문중 농구부 감독을 찍어내는 일에 현 감독이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요게 사실이면은 좀 많이 거시기한데, 휘문고 농구부 학생의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을 했고 그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위 세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는 현주엽 감독이 휘문중 코치한테 전화를 걸어서 왜 우리 아들 스코어보드 작성을 시켰냐면서 이제 따졌다고 하네요. 당시 녹취를 보면 현주엽 감독은 내가 하도 열이 받아서 전화했다. 원래는 다른 선수가 적는 건데 우리 애들 들어가고 바꿔줬다며. 그렇게 A 감싸는 건 누가 하는 거니 궁금해서 그래 라고 말했다. 코치는 오해를 하신 것 같다. 스코어북은 돌아가면서 적어왔다 라고 했지만 호통이 돌아왔다. 코치가 현 감독님을 아버님이라 부르자. 내가 아버님이냐? 네 선배로서 전화한 거다. 이건 좀 큰데? 그래서 이제 밑보인 중학교 감독 몰아내기 의혹. 휘문중 농구부 전 감독님이 이제 휘문중 휘문고 출신이 아닌데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커리어도 좋네요. 재임 기간 중에 전국대회 우승 8회, 준우승 22회 등 성과를 어마무시하게 달성을 했는데 작년에 민원이 들어갔대요. 얼차려를 줬다 이거야, 학생들한테. 근데 당시 그 감독님은 얼차려 준 적 없다.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이제 충계 대회가 열리니까 감독을 갑자기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하는 걸 좀 유예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농구부 학부모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그 감독님을 지켜달라고 호소문까지 전달을 했지만 결국에는 잘리신 것 같습니다. 현주엽 감독 얘기입니다. 자기는 방송활동 늘리지 않았고 촬영도 일과 시간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한 것이다. 쉬는 날이나 야간에 운동 없을 때 제가 다른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자녀에 대해서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마다 각자 정해진 일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 항의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일단 뭐 대부분 부인을 하고 있네요. 저는 예전부터 현주엽 감독을 안 좋아했습니다. 서장훈 형님은 좋아해요. 근데 현주엽 씨는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저도 예전에는 이제 농구를 봤었어요. 국내 농구를 NBA 보기 전에. 그때 뭐 맥도웰 있고 서장훈 선수 잘하고 이상민 선수 막 있고 막 김승현 데뷔하고 막 그럴 때는 저도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강약약강을 옹호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스포츠에서는 강약약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포츠에서 강약약강을 할 것 같으면 스포츠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프로스포츠는 돈 벌려고 하는 거긴 한데 아니 내가 만약 격투기 선수야. 상대가 나보다 세. 제가 못 싸우겠어요. 그만합시다. 이러면 격투기가 왜 필요해요? 축구를 하는데 더 센 팀하고 축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개 쫄아가지고 골 넣으세요. 저 태클 안 할게요. 이러면 축구를 뭐하러 해요? 농구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쫄아가지고 리바운드도 안 잡고 슛도 안 쏘고 패스 돌릴 것 같으면 농구를 뭐하러 해?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좀 꼴 보기 싫었던 몇몇 선수들이 제가 기억나는 게 현주엽 선수, 전희철 선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국내 선수들끼리 할 때는 그냥 존 존스야. 무슨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처럼 막 존나 거칠게 하고 막 인상 쓰고 욕하고 막 나 나르는 하마다 막 이러면서 막 채공 시간은 내가 1등이야 이러면서 막 연병을 하면서 리바운드 잡고 막 팔꿈치 흔들고 막 연병을 해. 근데 유럽 선수들이랑 해. 아니면 용병으로 온 맥도웰이랑 골밑 싸움을 해. 그러면 리바 가져가세요. 어쩔 수 없죠. 인종이 다른 걸 어떡해요. 씨가 달라 씨가. 좀 이지랄하는 게 저는 존나 싫어요. 그럼 뭐하러 농구해? 그러니까 제가 패기충, 노력충 이런 애들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이건데 지도 아다리 나올 때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지가 재능이 좀 있어. 그래서 존나 열심히 하긴 했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 거 맞아.
근데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너 왜 나만큼 노력 안 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애를 저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도 재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다리가 나오니까 노력을 할수록 발전되는 게 보이고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노력하는 맛이 나는 거고, 정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노력을 해도 티가 안 나니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점점 작아져서 이제 못하게 되는 건데, 마치 지가 존나 마음가짐이 개쩔고 멘탈이 뒤져가지고 맨 땅에다가 그냥 노력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새끼가 저는 존나 싫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보다 재능이 있지만 노력을 하지 않아서 망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노력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싫어, 이영표. 뭐 이런 느낌? 패기도 마찬가지로 패기 있는 선수들 좋죠. 예를 들어서 그 김천시에서 나고 자란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분 이름 뭐지?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수를 만나든 외국 선수를 만나든 일본 선수 만나든 흑인을 만나든 그 사람은 그냥 잡아먹을 것 같이 해. 하면서 막 잡지도 못하게 아이씨 막 이러면서 막 해. 그런 사람들은 나는 패기부심 부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든 패기롭게 해. 안 쫄아. 근데 정말 많은 한국 전용 선수들, 축구, 농구에 특히 많이 보였던, 요즘 선수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선수들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전용 선수들 보면은 국내인끼리 할 때는 패기 뒤져 막 아이씨 막 태클 들어오면 막 이러면서 막 연병하려고 하고 막 이래. 근데 자기보다 조금만 잘하는 선수들, 유럽 선수들, 막 흑인들 만나면은 개 쫄아 있는 게 눈에 다 보여. 그게 나는 너무 싫어. 진짜 개 없어 보여. 그래서 저는 현주엽 선수를 옛날부터 싫어했어요. 그래서 10분의 1 이영표 정도로 이제 소환이 되셨었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뭐 한국 선수 있을 때는 막 눈 부라리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이제 흑인 용병 있으면은 뭐 이렇게 자리 싸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고 점프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고 그냥 외곽에서 슛 쏘면서 나 슛도 됨. 근데 우리 농구 보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노비츠키라든지 뭐 크리스 보쉬라든지 뭐 케빈 러브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실제로 슛이 좋기 때문에 우리 팀에 페네트레이션이 좋은 선수가 있으면은 공간도 열어줄 겸, 그리고 주요 득점 옵션 중에 하나니까 슛을 쏘는 거고, 솔직히 이제 몇몇 선수들은 슛을 쏠 줄 알긴 아는데 쫄아서 골 밑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그냥 삐대고 있다가 오픈이 나서 슛을 던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제가 보는 현주엽, 전희철 이런 선수들은 후자 쪽이었어요. 서장훈 선수는 그때 맥도웰하고 막 리바운드 왕 막 대결도 오지게 하시고 막 득점왕 경쟁도 뭐 하시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 서장훈 선수는 상대가 누구든지 항상 열심히 하시더라고. 야오밍이랑 할 때도 막 죽어라고 하시더라고. 저는 거기에서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허재도 마찬가지. 허재 아저씨도 뭐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음주운전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유명인 중에서? 아무튼 뭐 그런 분이시지만, 허재 아저씨도 상대가 누구든 뭐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뭐 흑인이든 나발이든 존나 패기 있게 하고, 누가 팔꿈치로 치면 상대가 우리나라 사람이든 흑인이든 바로 그냥 한국말로 욕이 나오잖아. 그런 사람들은 나는 패기 부심을 부려도 된다고 생각해. 뭐 중국 관련해서 뭐 인터뷰를 하는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씨발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나가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강약약강이 오지는 사람은 패기부심을 좀 안 부렸으면 좋겠어, 나는. 뭐 이번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훈련 및 연습 게임 불참. 근데 거기에 대한 해명으로 방송 활동을 늘리지도 않았고 촬영도 일과 시간 이유나 주말을 이용해 한 것. 쉬는 날이나 야간에 운동 없을 때 제가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게 좀 우리랑 많이 다르긴 해요. 뭐 물론 저도 헬스장 열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헬스장 뭐 이걸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방패가 있죠. 사설 헬스장이다, 가오픈 기간이다, 지도하는 문추 트레이너가 항시 상주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공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본인이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되고 선생님이 되면은 외부 활동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나는 방송 활동 늘린 적이 없다, 안 늘린 걸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고, 촬영도 일과 이후나 주말이나 뭐 야간에 운동 없을 때 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노력충들이 좀 짜증나는 게, 특히 나는 운동선수 중에 노력충을 좀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의 인생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 운동선수들은 뭐 한 10년 정도 뒤지게 노력을 하고 나면은 그 뒤 인생이 탄탄대로잖아요. 뭐 지금 현주엽 선수처럼. 현주엽 선수 물론 뭐 학생 때, 뭐 현역 선수 때 열심히 노력하셨겠죠. 근데 그 뒤로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휘문고등학교 감독도 될 수 있고, TV 나와서 유명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먹방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하는 등등, 이제는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아도 40대 이후의 인생은 굉장히 좀 편안해지잖아. 근데 일반인들의 인생은 학교 다닐 때부터 뭐 20대까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뭐 그 이후로 탄탄대로가 자동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
인생을 좀 길게 보고 본인이 힘을 줄 때, 힘을 뺄 때 뭐 이런 거 조절을 잘해서 인생을 잘 설계해 나가야 되는데, 운동선수들 중에서 본인이 중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프로선수 초창기에 뒤지게 노력했던 걸 얘기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한테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 막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온다, 막 이러면서 막 일장 연설을 하는데 그게 맞지 않죠, 일반 사람들하고. 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운동선수처럼 만약에 일반인 산다고 생각해봅시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지만 중고등학교 때 수능을 뒤지게 잘 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 잠 많이 안 자고. 대학생 되자마자 정말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막 뭐 자격증 등등등 막 이런 걸 따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빠르게 승진했어. 언제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다 그냥 죽어? 힘을 주고 뺄 때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난 그런 걸 좀 싫어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그렇게 막 열심히 살고 막 죽기 살기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시던 분들이 그럼 현재 열심히 사냐 이거예요. 일단 저는 서장훈 형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도 열심히 살잖아요. 제가 뭐 몇 가지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서장훈 형님 되게 많이 나오셔. 꽤나 빠듯하게 스케줄 소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죠. 뭐 방송할 때 뭐 논란이 된 적도 없고, 뭐 소홀히 한다, 뭐 대충 한다, 뭐 이런 거, 뭐 방송하다 처자고 이런 적도 없고 잘하시잖아요. 근데 노력 외치는 사람 중에 진짜 열의 9은 옛날에 지가 열심히 살았던 걸 계속 이거 야부리만 풀거든. 지금은 열심히 안 살아. 지금은 그냥 맨날 술 처먹으러 다니고 그냥 방송 재미로 나오고 어디 감독한다면서 그냥 자기 위험으로 가르치고 이러고 있어. 강호동 아저씨도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훈련해서 뭐 19살인가 20살에 천하장사 되고 꽤 빠르게 은퇴한 다음에 개그맨 돼서도 되게 열심히, 아직까지도 열심히 잘 사시잖아. 그런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해야 된다, 막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뭐 그냥 옛날에 전성기 때 열심히 했던 사람 지금은 또 열심히 안 삼, 이런 애들이 TV 나와서 막 열심히 사는 걸로 일장 연설하면 나는 좀 거부감이 존나 들더라고. 강호동 아저씨는 유명하잖아. 그 옛날에 스타킹이나 강심장 이런 거 할 때 녹화 막 9시간 10시간씩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재석 아저씨나 강호동 씨나 이런 분들이 어디 일반인 대상으로 조언을 해줘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이 달라. 걔들은 연예인이잖아. 강호동, 유재석 이런 분들은 연예인이라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면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죠. 근데 일반인들은 안 그렇거든요. 두 번째 의혹 봅시다. 두 아들 휘문 중에서 특혜.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기죠. 근데 나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은 하지. 그러니까 본인 아들이 그 스코어보드를 적어서 전화를 해서 따졌다는 거야. 왜 우리 아들 스코어보드 시키냐, 그거 다른 학생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코치가 얘기를 했잖아. 특정 학생이 맡아서 스코어보드를 적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적습니다. 왜냐면 스코어보드 적기 싫으니까 당연히 귀찮을 거 아니에요. 슬램덩크 경태같이 뭐 기록에 미친놈 아닌 이상 적기 싫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 아이들마다 각자 정해진 일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 항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 이런 사람들하고 말싸움하는 거는.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이런저런 말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알아? 어떤 이의제기를 했어. 명확하게 해명을 해줬어. 어디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때 본인이 들었던 그 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의 원래 생각만 그냥 얘기하고 다님. 코치가 얘기를 해줬다잖아. 돌아가면서 쓰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알고 보니까 내가 오해를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런 얘기를 안 해. 그 옛날에 한테 이제 조언해 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얻을 거 얻고 버릴 거를 좀 선택해서 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절대로 지켜야 하는 게 이제 요건 것 같아요. 비휘문고 출신인 전 휘문중 감독 교체에 위력을 행사했다. 요거는 이제 절대 지켜야 되는 거야. 요 두 가지는 적당한 선에서 줄 건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아들 특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아들이 좀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학교에 항의한 적이 있는 거 사실이다. 근데 내 오해였다. 그래서 코치한테도 이제 사과를 드렸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버려. 사과해버려. 자, 훈련 및 개인 연습 불참. 기본적으로 훈련과 연습 게임은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몇 번 정도 스케줄 조정 때문에 좀 참석을 못한 적이 있다. 대신에 이제 코치 보고 대신 가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실수했던 것 같다. 저는 방송인이기 이전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농구 선수들이 될 수도 있는 학생 농구 선수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굉장히 요책인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개인 활동, 방송 활동, 먹방 유튜버 같은 거보다는 학교 감독 생활에 더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죄송하다. 앞으로는 스케줄을 줄이고 점점 없애나가면서 휘문고등학교 감독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해내겠다. 요거는 그냥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 거에서 비휘문고 출신 휘문중 감독을 교체하는데 위력을 행사했다고 하시던데요. 진짜 휘문중 감독님 교체되는 거다 들어본 적도 없어. 들어본 적도 진짜 처음 들어봤어. 여기서 진짜 만약에 내가 위력 행사했으면 나 진짜 죽여. 날 죽여. 요 두 개는 사과하면서 얼추 넘기고 요거만 목에 칼 들어와도 이제 방어를 해내는 거죠. 근데 전부 변명, 다 변명 이러면 넘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 좀 아쉽네요. 자, 그럼 회생 방안은 뭐냐? 뭐긴 뭐예요. 그냥 휘문고 감독 내려놔야죠. 뭐 방송도 당분간 하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충 한 1년 있다 라스 한번 나와야죠. 라스 지금 MC가 어떻게 되죠? 나 요새 안 봐가지고. 김구라 아저씨는 그대로 있을 거고, 유세현 장도연 씨네요. 아쉽다. 이럴 때 이제 저 슈퍼주니어 그분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은근 잘 돌려. 현주 없이 뭐 1년쯤 있다가 라스 같은 데 나와가지고 대충 뭐 적당한 선에서 조롱 살짝 당하시고, 뭐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김구라 씨가 먼저 하겠죠. 1년 전에 저 뭐 감독하다가 왜 갑자기 그만둔 거야? 응? 뭐 여기 안 맞았나? 응? 이러면 이제 현주엽이 그때 좀 제가 자숙의 기간을 먹방하느라 감독 경기도 안 나갔대요. 뭐 이지랄 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장도연 씨가 괜히 서류 같은 거 하나 보면서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농구 경기보다 먹방이 더 중요한 현주엽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 이지랄 좀 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어차피 다 그래. 아다리 나왔지 이제. 시나리오 나왔지. 그리고 현주엽 씨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더, 예전에 연예인 분들이 3대3 농구 했던 무슨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리바운드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비연예인 분들도 좀 섞여서 이제 같이 3대3 농구 시합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때 이제 현주엽 씨가 이제 한 팀의 이제 감독을 맡으셨죠. 이제 뭐 게임을 이렇게 하다가 판정에 좀 불만이 있으셨나 봐요. 뭐 판정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감독한테 막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래라 저래라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팀에 있던 선수, 나이가 좀 어린 분이었는데 그분이 현주엽 씨를 가리키면서 테크니컬 막 이렇게, 감독이 지나치게 항의를 하면은 당연히 감독도 경고를 받고 그러면 이제 자유투 1구가 주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심판한테 어필을 하니까 현주엽이 이제 그 상대 선수한테 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일로 와봐. 오면 뭐 어쩔 건데? 때릴 거야? 저럴 때 그냥 가야 된다니까. 가면 뭐 어쩔 거냐고, 때릴 거냐고, 뭐 죽일 거냐고, 지가 뭘 할 수 있는데. 그거 보고 진짜 정이 완전 싹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성깔 더러운 허재 형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어. 그런 분들은 그 심판을 놓고 이게 블락이야? 뭐 이런 걸 하셨잖아. 심판한테 한 거잖아. 허재 아저씨가 상대 선수한테 야,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이런 걸 하진 않잖아. 성깔이 더러워도. 예를 들어서 뭐 김남일 선수 뭐 이런 분들 봅시다. 김남일 선수가 예전에 뭐 후배 국가대표 선수들 얘기를 할 때 빠따 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넘어갔어. 왜 그럴까요? 김남일 선수는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강강약강이야. 막 등치 큰 막 선수들 대여섯 명이 와가지고 막 해도 뭐 X발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이런 패기가 있는 사람. 이을용 선수도 중국 선수들하고 할 때 막 을용타 때리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강약약강이 아닌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걸 보여줄 때는 사람들이 좀 유쾌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약자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 근데 현주엽 선수는 선수 생활 때 맥도웰한테 개쫄고, 한국 선수들 만나면 뭐 엉덩이를 치고 팔꿈치 치고 막, 그리고 지금 뭐 TV 나와가지고는 새파랗게 어린 몸무게 자기 절반쯤 나가는 사람한테, 심지어 거기 지금 경기 뛰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일로 와봐, 너 뭐라 그랬어, 일로 와봐, 막 이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안 좋게 보이던데요. 테크니컬 거린 것도 정상은 아님, 뭘 정상은 아님까지가 약간 버릇이 없었죠. 그러니까 저도 뭐 농구 동호회 정말 짧게 해봤지만 좀 그렇게 약간 버릇 없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 선수가 슛을 쐈는데 없어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긁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일부러 막 들으라는 듯이 야 패스 여기 수비 약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상대방을
좀 되게 좀 무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근데 저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그때 보고 있었는데 테크니컬 할만했어. 아니 뭐 지가 거기 대장이야. 두 팀이 경기를 하고 있고 선수들도 있고 거기 그 관중들도 그 패널들도 있고 사람 진짜 많았거든. 뭐 물론 거기서 본인이 뭐 치나 봐. 그러니까 막 심판이 뭐 잘못하면 소리 지르고 우리 편 선수 잘못해도 소리 지르고 상대편 선수 잘못해도 소리 지르고 계속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막 이러고 있어. 분위기 개짱을 내고 있어. 그럼 선수들은 솔직히 기분 안 나빠? 뭐 존경할 만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전 프로 선수고 나보다 나이도 많고 형님이고 한 거 뭐 다 알겠는데 아니 열심히 경기하고 계시는데 막 계속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막 이러고 있으면 기분 안 나빠?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룰 위반이고 감독이 자꾸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러면 그럼 테크니컬 할 수도 있지. 아 그래서 뭐 이리 와봐 하는데 오면 뭐 어쩔 건데. 내가 장담하는데 뭐 격투기하고 막 이런 애였잖아. 이리 와봐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또라이가 조금 몇 명 정도는 더 생겨야 할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해. 뭐 그게 더 좋다 멋있다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좀 몇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아니 뭐 현주엽이나 전희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위력으로 막 뭘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 쳐. 근데 뭐 격투기 같은 거 한 막 맥그리거 한국 패치 버전인 애야. 뭐 김맥구 이런 애야. 어려. 근데 막 깡은 좋아. 농구 하다가 막 이렇게 혼났어. 아이 뭐 테크니컬. 야 일로 와봐. 가. 응. Why call me? 가가지고 what did you say? 막 현주엽 턱에다가 막 머리 밀면서 뭐 어쩌라고? 한판 붙든가. 나는 그게 약간 전태풍 선수라고 생각하거든. 전태풍도 강강약강이거든. 혹은 뭐 강강약약이든지. 전태풍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뭐 상대가 더 크든 뭐 경력이 어떻든 나발이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갖다 박잖아. 아니면은 저 누구 덱스 아저씨 같은 사람들. 덱스 아저씨도 그 하승진 씨하고 했던 거 보세요. 덩치가 한 3배 차이 나는데 머리 들이밀잖아. 뭐 어쩌라고. 아니 실제로 어쩌라고요. 하승진 아저씨도 똑같았죠. 상황은 좀 다르지만 현주엽처럼 야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덱스가 진짜 가버리잖아. 가면 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덱스가 갔잖아. 뭐 했어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이 폭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한 나라잖아요. 뭐 저도 외국 법 잘은 모르지만 러시아 같은 데면은 뭐 물건 안 들고 맨주먹으로 싸웠으면은 그냥 경찰이 사실 거의 뭐 심판이고. 요이 스타트. 이제 그만. 네가 이겼어. 끝. 스바시바. 미국 같은 데도 뭐 이렇게 크게 뭐 다치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냥 맨손으로 이런 거면 그냥 말리고 해산하라고. 요런 느낌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폭행이 아예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뺨만 때려도 바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가세요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가도. 러시아 경찰 앞에서 쌈박질하면 개뚜들이 맞아. 그건 이제 보고 싶지 않은 매치겠지. 러시아 경찰 입장에서도 뭐 잔잔바리들이 막 이러면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한테 때리면서 야 집에 가 이 새끼들아 이러고. 러시아 경찰 입장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20kg 나가는 근육맨하고 굉장히 몸이 신체가 단련이 잘 돼 있는 한 80kg대 사람하고 딱 싸우면은 러시아 경찰 입장에서도 누가 이길까? 궁금할 수 있잖아. 인도 경찰은 빠따 치죠. 구경하던 사람들도 빠따 좀 맞고. 그 저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인도였나 파키스탄이었나. 그 거기는 기차를 이제 그 외벽에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타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 기차 위에 올라타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위험하잖아. 그래서 어디 경찰서장이 이제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기차 위에 올라타는 거를 내가 없애겠다 해가지고 기찻길에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위에다가 봉 이렇게 달고 위에 이제 철몽댕이 같은 거 몇 개 달아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 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철몽댕이에 맞고 떨어지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야.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기차 위에 타지 말라는 건데 기차 위에 타면 죽여버림.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서장인지 시장인지가 잘리고 그래도 이제 기차에 이제 그렇게 올라타는 거를 막아야 하잖아.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그걸 막는데 이제 결국 성공을 했다고 하죠. 그 방법이라고 하면 기차 역마다 경찰들이 상주해서 기차가 정차를 하고 나면 안전하게 경찰이 그 기차 위에 올라가서 기차 위에 타 있는 사람들을 빠따로 이제 쳐서 밑에 내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